혹시 여러분의 반려동물이 자꾸 이상한 자리에서만 쉬고 있다는 느낌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현관 앞 구석, 창문 틈, 벽장 뒤. 보기엔 불편해 보이는데도 꼭 그 자리를 고집할 때가 있죠. 아니면 이런 경험은 어떠세요? 비싼 반려동물 하우스를 사줬는데 정작 우리 아이는 그 옆 바닥에서만 잠을 자거나 밥그릇을 옮겨놨더니 갑자기 식욕이 떨어지는 경우 말이에요. 그 자리가 기운이 흐르는 곳일 수 있습니다. 풍수에서 말하는 살기 좋은 자리. 그리고 놀랍게도 우리보다 먼저 그걸 느끼는 존재가 바로 반려동물이에요. 오늘 영상에서는 강아지, 고양이에게도 풍수가 필요할까? 라는 질문으로 시작해 풍수의 원리, 펫 공간에 적용하는 법, 색상과 기운의 조화, 그리고 실제로 행동이 달라졌던 사례까지 알기 쉽게 실용적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풍수는 단순히 미신이나 부적이 아닙니다. 자연의 기운, 즉 기의 흐름을 조화롭게 만들고 그 속에 사는 이들의 몸과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공간 철학이에요. 반려동물은 인간보다 청각, 후각, 감각이 훨씬 더 예민하죠. 개는 인간보다 10배에서 100배 더 예민한 후각을 가지고 있고 고양이는 초음파까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운이 막히는 공간에서는 불안해하고 기운이 부드럽게 흐르는 자리에서는 자연스럽게 편안해지는 겁니다. 실제로 많은 동물 행동학자들이 말하길 동물들은 지구 자기장의 변화나 미세한 전자기기의 에너지까지 감지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공간의 에너지를 먼저 알아차리는 건 충분히 가능한 일이죠. 그러니 우리가 가구를 어떻게 놓느냐, 방석을 어느 방향에 두느냐에 따라 반려동물의 수면, 식사, 감정 상태까지 달라질 수 있는 거죠. 먼저 풍수적으로 가장 좋은 방향부터 알려드릴게요. 바로 남서쪽입니다. 풍수에서 안정과 지속을 상징하는 자리예요. 햇살이 은은하게 들어오고 외부 자극이 적은 공간. 그곳에 반려동물의 하우스나 쿠션을 배치하면 불안감이 줄고 깊은 휴식이 가능해집니다. 남동쪽도 괜찮은 선택이에요. 오전 햇살이 따뜻하게 들어오는 자리로 활력과 성장의 기운이 있어서 어린 강아지나 고양이에게 특히 좋습니다. 반대로 북쪽은 조용하고 차분한 기운이 있어서 나이든 반려동물이나 신경질적인 성향의 아이들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어요. 그리고 구조도 중요해요. 반려동물은 등 뒤가 막히고 앞이 열려있는 자리를 좋아합니다. 벽을 등지고 문이나 사람의 움직임이 보이는 곳. 이런 위치가 가장 심리적으로 안정된 구조입니다. 이건 야생에서의 본능과도 연결되어 있어요. 포식자로부터 안전하면서도 주변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리를 선호하는 거죠. 실제로 반려동물 행동 전문가들도 하우스를 방 한가운데 두지 말고 가급적 구석, 벽 가까이 배치하세요라고 조언하거든요. 풍수적으로도 완전히 일치하는 원칙입니다. 반대로 절대 피해야 할 자리도 있습니다. 첫째, 현관 앞입니다. 현관은 기운이 가장 많이 드나드는 곳이에요. 반려동물에게는 긴장되고 예민한 자극이 많은 공간입니다. 자꾸 짖거나 사람 오갈 때마다 놀라는 아이가 있다면 하우스 위치를 의심해 보세요. 특히 원룸이나 작은 공간에서는 현관과 생활 공간이 바로 연결되어 있어서 더욱 주의해야 해요. 현관에서 최소 2m 이상 떨어진 곳에 반려동물 공간을 만들어주세요. 둘째, 화장실 주변. 풍수에서 화장실은 음기가 강한 공간입니다. 습기와 냄새, 소리까지 아이가 쉬기엔 적합하지 않아요. 게다가 변기나 세면대에서 나는 물소리도 민감한 반려동물에겐 스트레스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전자기기 근처입니다. TV, 공유기, 냉장고, 공기청정기 등 전자파와 미세한 진동, 열기 등이 섞여 반려동물에게 은근한 스트레스를 줄 수 있습니다. 특히 고양이는 이런 자리를 본능적으로 피하려고 합니다. 넷째, 복도나 통로도 피해주세요. 사람이 자주 오가는 동선상에 있으면 반려동물이 제대로 쉴 수 없어요. 기운도 빠르게 흘러가서 안정감을 주지 못합니다. 다섯째, 높은 가구 아래나 눌려있는 느낌의 공간도 좋지 않아요. 풍수에서는 압박을 받는 자리라고 해서 반려동물의 기운이 위축될 수 있습니다. 한 구독자분의 실제 사례도 말씀드릴게요. 그분의 2살 된 진돗개 믹스견은 항상 냉장고 옆에만 누워 있었대요. 처음엔 시원해서 그런가 싶었는데 겨울에도 계속 그 자리만 고집하더라고요. 이상하게 생각해서 하우스를 거실 남서쪽으로 옮기고 방석 색도 차가운 파란색에서 따뜻한 베이지 톤으로 바꿨더니 일주일 후부터 그 자리를 아지트처럼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더 놀라운 건 행동의 변화였어요. 짖는 횟수도 줄고 식사도 더 잘하게 됐고 무엇보다 잠을 깊게 자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전엔 작은 소리에도 깨곤 했는데 이제는 숙면을 취한다고 해요.
또 다른 사례로는 6개월 된 러시안 블루 고양이를 키우는 분이 계세요. 처음엔 고양이가 어디서 자야 할지 몰라서 여기저기 돌아다니기만 하더래요. 계속 불안해하고 밥도 조금씩만 먹고. 그래서 집 구조를 보고 동쪽 모서리, 창문 근처에 아늑한 공간을 만들어드렸어요. 연한 초록색 쿠션과 작은 담요, 그리고 고양이가 밖을 볼 수 있는 작은 스텝까지 설치했더니 3일 만에 그 자리를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더라고요. 지금은 매일 그 자리에서 낮잠을 자고 식욕도 좋아져서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고 있다고 해요. 자, 그럼 이제 색상과 오행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풍수에서는 세상의 모든 기운을 5가지로 나눕니다. 바로 목, 화, 토, 금, 수예요. 각각 특정 색상, 성격, 에너지와 연결되어 있죠. 먼저 목의 기운. 초록색, 올리브색, 연두빛 등 성장과 활력을 상징합니다. 움직임이 적고 무기력한 아이에게 생기를 불어넣는 색이에요. 움츠러들고 겁 많은 아이에겐 초록 계열 방석이나 장난감을 추천드립니다. 목의 기운은 특히 봄에 태어난 반려동물이나 성장기에 있는 어린 동물들에게 좋아요. 면역력 강화와 건강한 성장을 도와주거든요. 화의 기운은 빨강, 주황, 핑크 등 따뜻하고 강한 에너지입니다. 기운을 올려주지만 예민한 아이에겐 자극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장난감처럼 짧게 사용하는 물건의 포인트로만 활용해보세요. 화의 기운은 소극적이고 위축된 반려동물에게 자신감을 주는데 효과적이에요. 하지만 이미 활발하거나 흥분을 잘하는 아이에겐 과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토의 기운은 가장 안정적입니다. 베이지, 아이보리, 노란빛이 감도는 연한 색입니다. 대부분의 반려동물에게 잘 맞고 특히 낯을 가리거나 낯선 소리에 민감한 아이에겐 토의 색상으로 공간을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토의 기운은 소화 기능도 도와주고 정서적 안정감을 높여줘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반려동물이나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상황에서 특히 유용합니다. 금의 기운은 하얀색, 은색, 밝은 회색 계열입니다. 복잡한 에너지를 정리해주고 산만한 아이를 차분하게 만들어주는 색이에요. 소형견 중 활발한 성향을 가진 아이에게 효과적입니다. 금의 기운은 호흡기 건강에도 좋다고 알려져 있어요. 특히 단모종 고양이나 호흡기가 약한 견종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수의 기운은 남색, 검정, 진한 파랑 등입니다. 깊은 감정과 직관을 자극하지만 너무 많이 쓰면 기운이 가라앉을 수 있으니 조용한 잠자리나 은신처에만 소량 활용하는 걸 권합니다. 수의 기운은 신장과 방광 건강에 좋고 지나치게 흥분하기 쉬운 아이들을 진정시키는데 효과가 있습니다. 이 색상들은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반려동물의 쿠션, 방석, 하우스, 장난감, 밥그릇 색상을 기운에 맞춰 바꿔주세요. 딱 하나만 바꿔도 에너지의 흐름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활발하지만 자주 짖는 강아지라면 토 기운의 베이지 방석과 초록색 장난감 조합으로 안정과 활력의 균형을 주고, 소극적이고 입맛이 없는 고양이라면 화 기운의 주황색 밥그릇과 목 기운의 연두색 방석을 조합하여 식욕 촉진, 활력 증진을 해줍니다. 나이 들어서 관절이 아픈 반려동물이라면 토 기운의 아이보리 쿠션과 금 기운의 밝은 회색 담요로 안정감, 치유, 에너지를 보강하고, 새로 입양한 반려동물이라면 토 기운 위주로 전체 공간을 구성하고 작은 소품들로 다른 색상을 포인트로 활용해보세요. 중요한 건 한 번에 모든 걸 바꾸지 말고 하나씩 천천히 적용해보는 거예요. 반려동물도 급작스러운 변화에는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기운이 잘 순환하는 구조입니다. 풍수에서 가장 피해야 할 건 기운이 막히는 공간이에요. 장난감이 쌓여 있고 쿠션이 뒤엉켜 있는 자리는 기운이 정체되고 아이도 머무르지 않게 됩니다. 최대한 심플하게 공간엔 여백을 주세요. 공기 흐름이 있어야 기도 흐릅니다. 창문 근처 통풍이 잘 되는 위치면 더 좋습니다. 햇빛, 식물, 자연바람이 곁에 있으면 금상첨화죠. 실제로 정리된 공간에서 사는 반려동물들이 더 건강하고 활발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복잡하고 어수선한 환경은 동물에게도 스트레스를 주거든요. 매주 한 번씩은 반려동물 공간을 정리해 주시고 털이나 먼지가 쌓이지 않도록 깨끗하게 유지해 주세요. 이것만으로도 기운의 흐름이 훨씬 좋아집니다. 추가로 계절별 풍수 관리도 중요해요. 봄에는 목의 기운이 강해지니까 초록색 소품을 늘리고 새로운 장난감으로 활력을 더해주세요. 여름에는 화의 기운이 강하니까 너무 자극적인 색은 줄이고 시원한 느낌의 파란색이나 하얀색 소품을 활용해보세요. 가을에는 금의 기운의 계절이니까 차분한 회색이나 베이지 톤으로 안정감을 주고, 겨울에는 수의 기운이 강하니까 따뜻한 색감의 담요나 쿠션으로 온기를 더해주는 거죠.
이렇게 계절의 변화에 맞춰 작은 것들을 바꿔주면 반려동물이 자연의 리듬에 더 잘 적응할 수 있어요. 오늘 영상에서는 반려동물과 풍수를 연결해서 공간과 기운이 행동과 정서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지금 영상이 끝난 후 한번 집안을 천천히 둘러보세요. 우리 아이가 자주 앉는 자리엔 어떤 특징이 있는지, 햇살은 드는지, 전자기기는 없는지, 공기 흐름은 어떤지. 그리고 그 자리를 조금만 바꿔보세요. 방석 색, 방향, 구조, 여백. 작은 변화지만 아이의 행동과 기분은 눈에 띄게 바뀔 수 있어요. 처음엔 반신반의했던 분들도 실제로 적용해보시면 정말 달라지네? 라고 놀라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 변화가 우리가 느끼지 못했던 기운의 흐름에서 시작됐을지도 모릅니다. 기억하세요. 이 모든 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최소 일주일에서 한 달 정도는 지켜보셔야 해요. 반려동물도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댓글로는 여러분 반려동물이 가장 좋아하는 자리와 그 이유를 함께 나눠주세요. 그게 여러분에게도 또 다른 시청자에게도 기운의 실마리가 되어줄 수 있으니까요. 풍수는 어렵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흐르고 가볍게 배려하며 함께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기운이 도는 집, 사람도 반려동물도 함께 편안한 공간. 오늘부터 한 걸음씩 함께 만들어 보아요. 감사합니다.